제목 모정의 세월. 일부 비극의 서막. 고요하고 아련한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리며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빛바랜 오래된 학교 교정의 풍경, 낡은 마루가 깔린 정겨운 한옥의 대청마루, 그리고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한 환상이 스크립트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오키 할머니의 뇌리 속 깊이 박힌 과거의 한 조각처럼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희망시 푸른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그 15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빛이 바랬고, 오래된 가구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는 곰팡이 냄새 대신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공간을 채우는 지극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에는 100세의 오키 할머니가 68살의 장애딸 김순애 씨를 보살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도 모자랄 지고지순한 나이에 오키 할머니의 손은 늘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딸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기는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는 마치 딸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한 세월의 훈장 같았습니다. 딸순애 씨는 전신마비 상태로 말없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키 할머니는 마치 그림자처럼 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두 손과 발이 되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그림자처럼 함께 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오키 할머니에게 딸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숨 쉬는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마저 그녀의 헌신을 비추는 듯 따스했습니다. 작은 방 안은 거대한 우주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두 모녀의 삶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라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오키 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당찬 시녀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지혜와 사랑으로 반짝였고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교단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백합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척박한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햇살 좋은 교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 가벼웠습니다. 학교는 그녀의 전부였고 학생들은 그녀의 미래였습니다. 어린 딸순애는 4살배기 꼬마 숙녀로 집에서 가정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맑고 순수했으며 작은 웃음소리만으로도 온 세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순애 역시 그러했습니다. 종일 집안을 뛰어다니며 재롱을 피우고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던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잘거리던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오키 씨의 삶은 사랑스러운 딸과 의미 있는 교직 생활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키 씨는 학교로 출근했고 어린 순애는 가정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짧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정부의 등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집안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오키 씨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키 씨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함의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의 작은 몸을 안고 그녀는 하염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작은 손발은 축 늘어져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은 오키 씨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순식간에 오키 씨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오키 씨의 삶은 오직 딸을 위한 기나긴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을 들쳐업고 용하다는 소문이 나는 병원, 한의원, 침수론 등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불가능에 도전하는 고독한 전사처럼 그녀는 지치지 않고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붙잡고 험난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은 그녀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차가운 강물은 그녀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의원들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신발은 너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한의사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 누워서 천장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딸의 눈에는 오직 낡은 천장만이 빛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천장으로 한정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마저 딸에게는 의미 없는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은 오키 씨의 삶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마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내팽개치고 홀연히 사라진 그의 뒷모습은 오키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은 지쳐가는 그녀의 삶에 또 다른 비수로 박혔습니다. 심장에 깊은 구멍이 뚫린 듯 아려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오키 씨는 장애를 가진 어린 딸과 함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녀의 여린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혔고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모정의 세월이라는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네, 총 4부작으로 계획된 이야기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비극적인 서막, 여기서 어떤 삶의 무게와 또 인간적인 통찰을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연의 첫 장면은 현재 시점인데요. 희망시 푸른동에 있는 작은 연고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요? 네, 마치 좀 빛바랜 사진 같다고 할까요? 100세 대신 오키 할머니랑 전신 마위 상태인 68살 따님 순애 씨 두 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공간은 좁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의 두께는 정말 상당하죠. 100세 어머니가 68달의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시고 식사도 챙기시는 모습. 특히 그 주름지고 거친 할머니 손에 대한 묘사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렇죠.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된 돌봄인데 이 장면에서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와닿으셨어요? 그건 단순한 돌봄 그 이상이죠. 딸이 곧 할머니 삶의 이유, 아니 전부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아주 강렬한 모성애, 그게 느껴졌어요. 전부가 되어버린. 네, 할머니의 손은 그 세월의 증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감내해온 훈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이 지점에서 좀 깊은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버텨온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확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죠. 네, 1939년이요. 는 신여성이었습니다. 아, 신여성. 교적자셨군요. 네,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희망에 차서 교정을 거닐고 또 집에는 4살 배기 딸 순애가 있었는데 가정부 돌봄 속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었죠. 참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배경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평범한 시작 같은데? 아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939년 그 식민지 시대에 교육받은 여성 교사였다는 건요, 그냥 직업이 있다는 것 이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 시대에는 네, 여러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도 지성과 희망을 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청취자님께서도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빛나는 기대와 나중에 닥쳐올 그 절망 사이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네, 대비. 그녀의 삶이 그만큼 충만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장치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 평화가 정말 너무 순식간에 깨지잖아요. 오키 씨가 학교에 간 사이에 가정부 등에 엎여있던 어린 순애가 그만 떨어져서 머리랑 목을 크게 다치죠. 네, 정말 끔찍한 사고죠. 모든 걸 내던지고 달려온 오키 씨 앞에 놓인 건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의 모습이었다고? 여기서 의사가 전신마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이건 단순한 의학적인 소견을 넘어서는 거죠. 오키 씨의 세상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선고와 같았을 겁니다. 사형 선고처럼요. 네, 특히 당시 의학 수준이나 사회적 지원 시스템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무게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어린 딸의 모습은 앞으로 이어질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참 절망적입니다.
그때부터 오키 씨의 정말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잖아요. 딸을 얻고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 한의원 뭐 이런 곳을 다 찾아다니죠. 네, 맞아요. 정말. 돈을 아끼려고 걷고 또 걷고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요. 하지만 결국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좌절감이라는 게 상상하기 힘든데요. 온 희망을 걸고 전국을 헤맸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더해진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버려졌다는 그 배신감 있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진 거죠. 완전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무게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정말 막막한 질문입니다. 당장 어린 딸의 상태도 저렇게 절망적인데 남편마저 등을 돌렸으니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오키 씨가 정말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되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계속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첫 번째 부분은 정말 한 사람의 밝았던 미래가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배신으로 산산조각 나고 그 절망 속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는 그런 비극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키 씨가 짊어진 그 삶의 무게는 참 가늠하기 어렵네요. 네, 이건 정말 오키 할머니와 순애 씨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청취자님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닥친 엄청난 상실과 책임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당시 오키 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계속 상상해보게 되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모녀의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해서 탐색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